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주말 잘 보내셨는지요? 뭐 추워서 어디 가지도 못했죠? 어디 갔다 왔어요? 어디요? 물어보잖아요. 자, 저는 뭐 집에 있었는데요, 그냥. 추워서 어디 갈 데도 없고. 자, 오늘 벌써 세 번째 시간이네. 시간 잘 가죠? 네, 벌써 3주 차에 왔습니다. 오늘은 누가 간식도 주셨네요? 자몽 주스, 대봉이. 네? 네? 북한 땅에서 따왔다고요? 유산균. 네. 자, 감사합니다. 되게 좋아합니다, 이런 거. 자, 지난주에 했던 거 잠시 복습을 해봅시다. 어디를 썼냐면 일단은 20페이지를 펴보시죠. 첫 주에는 주로 우리 중개와 중개업에 대해서 했죠. 첫 주는 등록 안 하고는 의뢰받고 보수받고 중개를 업으로 하지 마시라고. 그리고 토건 입관공 5가지에 대해서 매매견 임대차 그 밖의 권리 득실 변경 행위를 알선하는 것은 중개였고, 이걸 돈 받고 계속하면 중개업이었고, 이거 하려면 20조에 가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야죠. 자격을 취득한 자, 이게 공인중개사. 그 다음에 개공은 등록한 자. 등록한 자는 개공인데 개공의 종류는 법인도 있고 공인중개사도 있고 아저씨도 있었죠. 아저씨. 그리고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도 있었죠. 지역농업협동조합처럼 다른 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도 있었더라 이겁니다. 오른쪽에 우리 법인인 개공에 대해서 이 박스를 한번 공부하셨잖아요. 상법상 회사를 만들거나 아니면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을 만들면 되고 자본금은 5천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면서요. 그리고 상법상 회사는 주식회사, 유한회사, 유한책임회사의 경영진은 임원, 한 명 합자회사의 경영진은 무한책임사원, 줄여서 사원. 네. 그리고 대표자는 중개사여야 되고 대표자를 제외하고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고. 그리고 협동조합도 법인이어야 되고 뭐 이런 거 있었어요. 그래서 대표자 빼고 한 사람, 두 사람, 세 사람 전부 다 한 명 이상이 중개사여야 되죠. 1, 2, 3은 1, 4, 5, 6은 2, 7, 8, 9는 3. 우리 199까지 연습해봤어요? 숙제 드렸는데? 자, 안 했군요. 뒤로 갑시다. 22조 맨 아래 우리 소공 영어로는 뭐예요? SG. 제가 이름을 지은 거예요. 소공은 영어로 뭐라고 한다고? SG. 제가 지었어, 제가. 마음에 안 드세요? 자, 소공이란 개공에게 소속된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법인은 사원이나 임원 중 공인중개사인 자를 뭐합니다? 포함하니까 사원이나 임원 중 공인중개사도 소공이라고 부르긴 했죠. 그리고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도 있고 중개 업무를 보조할 수도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 중개보조원. 중개보조원은 제가 영어로 JB라고 지었어요. 괜찮아요? 이렇게 대화를 안 해요. JB 마음에 드세요? 네, 괜찮아요? 네. JB는 뭐가 아닌 자?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개공에게 소속되어서 현장 안내, 일반 서무, 노골적으로 하면 집 보여주기와 칼펫하기와 같은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JB. 좋아요. B는 바리스타의 약자입니다. 자, 들어가십니다. 중개대상물은 종류 5가지만 보고 그냥 지나가면 돼요. 그 다음 27조. 정책심의위원회. 몇 글자? 7글자. 국토부에 둘 수 있다. 심의사항은 공무, 손수 이런 식으로 외웠었죠? 그리고 구성은 7명, 11명 늘 대표자는 포함하고 그 다음에 대표자가 아니라 위원장을 포함하고 죄송합니다. 위원장을 포함해서 7명, 11명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이고 나머지 위원은 누가 임명한다고?
국장이 임명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뒤로 가십니다. 회의를 소집하려면 며칠 전까지 알려줘라. 이렇게 7자가 두 번 나온다 이겁니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땐 전날까지 통보해도 된다며. 시험은 누가 시행함이 원칙? 시도지사가 시행함이 원칙. 예외로 국장이 시행할 수도 있고, 국장이 시행하려면 심의위원회 의결을 미리 거쳐라. 그리고 이제 시도지사가 시험을 시행하면 균형 유지가 안 될 수 있는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시험을 위탁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시험 못 보는 사람 몇 사람? 두 사람. 자격 취소 3년, 부정행위 5년. 좋아요? 그리고 29쪽에 한가운데 합격하면 자격증 누가 주네? 시도지사. 국장이 들어가면 틀린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대여 등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해 중개업을 하게 해서도 안 되고, 자격증을 양도나 대여해서도 안 되죠. 자격 취소 1-1. 좋아요? 자격증 양수 대여받은 자 1-1. 공인중개사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 써도 1-1. 뭐 이런 거 공부했었어요? 그 다음에 넘겨보시고요. 31쪽. 이제 증 따서 등록하려면 교육받아야 되죠? 자격증이 있는 애들이 받는 교육은 무슨 교육? 실무교육. 실무교육 받고 등록하는 거죠. 등록 신청일 전 1년 내에 그런 표현을 썼고, 시도지사가 실시한다고 그랬고, 그리고 폐업 후 또는 소공인데 관두고 1년 이내에 다시 될 땐 면제다 이런 것도 있었고, 28, 32 뒤로 가십니다. 중개 직무교육은 누가 되고 싶을 때 받는 교육? 중개보조원. 되고 싶을 때 미리 받는 교육이고 3시간, 4시간. 그 다음에 연수교육은 누구랑 누가 개공하고 소공이 몇 년 받아? 2년마다 계속 받는 교육이 연수교육. 12, 16 그랬었어요? 오른쪽에 33쪽에는 예방교육도 있었죠? 예방주사는 몇 차까지? 3차까지 전원 다 맞아라. 국장이 실시할 수도 있고, 또 시도지사가 실시할 수도 있고, 등록관청이 실시할 수도 있고, 누굴 대상으로? 개공 등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할 수 있고, 열흘 전까지 알려주라고 그랬고, 그리고 이것만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죠. 너무 빠른가요? 정신없어요? 괜찮아요.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다음에 33페이지. 이제 교육받았으면 등록하는데, 등록은 누구나 누구만 신청할 수 있다. 공인중개사 또는 법인만 그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소공은 뭐 한다? 제외한다. 소공인 상태에서는 이중 소속이 되기 때문에 등록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등록관청은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를 말하죠?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 법인은 주된 사무소가 있는 시군구를 등록관청이라고 했었고, 오늘 이제 분사무소를 배웁니다. 다음 페이지. 등록 기준은 무슨 뜻?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미리 갖출 요건을 등록 기준이라 하고,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공인중개사는 실무교육 받고 사무소를 확보하면 되는데, 사무소는 원칙이 뭐가 있어야 돼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의 확보를 해야죠. 예외적으로 사용 승인 받은 건물이면 아직 건축물 대장이 없더라도 등록이 되죠. 가설 건축물 등록할 수 없다. 무허가 건물 등록할 수 없다. 소유, 전세, 임대차, 사용대차 등의 방법으로 확보를 해와라. 그랬었어요. 다음 법인의 기준은 1번, 2번은 오늘 배울 텐데, 법인은 7가지 업무로 겸업이 제한된다고. 그래서 7가지 업무만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어야만 등록이 됩니다. 3번, 4번은 좀 해봐요 좀. 4번 뭐라고요? 실무교육은 전원 다 받으랬잖아요. 분사무소를 두고 싶으면 책임자도 받아오라 했고요. 5번은 다 했던 거잖아. 아까 했던 거잖아요. 이런 거 갖추면 되고, 오른쪽에 이제 뭐 내는 거 안 내는 거 그런 서류 있었잖아요. 자격증 사본 안내, 법인 등기상 증명서 안내, 건축물 대장도 안내, 뭐 이런 게 있었죠. 예. 자격증 사본 우리 얼마나 내고 싶었어요. 내지 말라고 해서 참 서운했잖아요. 네. 뭐 하는지 알죠? 네, 좋아요. 이렇게 등록을 신청하면 요건에 적합하면 며칠 안에 등록에 통지를 해줘요. 7일 안에 등록에 서면 통지를 해주면 나는 개공이 된 거죠. 등록증을 찾으러 갈 때 뭐 하랬죠?
보증 설정하라 했죠. 그래서 업무 개시 전, 시작. 업무 개시 전에 보증을 설정해서 신고해요. 그리고 다음 페이지 보면은 등록 한청은 이 등록을 한 자가 보증 설정했는지를 확인되면 등록증을 어떻게 교부해라? 미친 듯이 교부를 했었죠. 지체 없이 교부했고, 그리고 등록 한청은 이 등록증 교부 사실을 다음 달 10일까지 어디에다가 협회에다 통보하는 그런 것도 있었죠. 그리고 지난주 우리 행정처분의 종류를 공부했잖아요. 행정처분의 오른쪽에 적으셨잖아. 자, 공인중개사에게 주는 자격 취소, 소공에게 주는 자격 정지, 개공에게 주는 등록 취소와 업무 정지. 등록 취소는 절등치, 임등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안 할 수도 있는데 안 할 때는 대신 업무 정지를 준다. 그래서 다시 자격 정지는 누구한테만? 소공에게만. 등록 취소 업무 정지는 개공에게만. 그렇죠? 하지만 자격 취소는 모든 공인중개사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랬었죠. 그리고 37쪽의 중간쯤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해 중개업을 하게 했거나 등록증을 양도나 대여하면 절등시 1-1. 그리고 이중 등록하면 안 되죠. 이중 등록하면 절등시 1-1. 근데 이중 소속은 개공 등에게 다 적용하죠. 그래서 이중 소속하면 개공이면 절등치 1-1, 소공이면 자격 정지 1-1. 중개 보조원은 행정처분이 있다 없다? 없다. 때리고 싶어도 때릴 게 없죠. 그냥 1-1. 자, 지난주 우리 여기까지 공부했고 다음 페이지 이제 결격 사유를 공부하실 텐데 뭐 쉬운 내용은 아닙니다. 약간 어려운 부분인데 하겠습니다. 일단 그 결격 사유에 그 효과라고 적혀 있죠? 효과라고 적혀 있어요? 여러분 오른쪽 페이지 맨 아래 여백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필기를 하셔도 됩니다. 원하시면.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도 돼요. 원하시면 필기하셔도 됩니다. 자, 효과를 제가 적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라고 써 있습니까? 자, 공인중개사가 개공이 되려면 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결격에 해당하지 않아야 뭐가 될 수 있다? 개공이 될 수 있다.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 얘기하고 있잖아요. 결격이 있으면 등록할 수 없다. 결격이 없으면 등록할 수 있다. 좋아요? 이렇게 적으시고요. 두 줄씩 세 덩어리 있습니다. 다시 두 줄씩 세 덩어리. 자, 그럼 이자는 그 결격이 없어서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되었어요. 근데 이자가 중개업을 하다가 결격이 된 거예요. 그럴 수도 있을까? 중개업을 하다가 결격이 될 수도 있죠. 네, 예를 들어 볼까요? 그 밑에 보면 결격의 내용이라고 왼쪽에 중간 밑에 있죠. 미성년자 보이세요?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는 있지. 증은 딸 수 있죠. 하지만 등록할 수는 없다. 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뭐 지금은 없어진 제도인데 한정금치산자도 공인중개사가 될 수는 있다. 다만 개공이 될 수는 없다. 파산자도 공인중개사가 될 수는 있는데 등록할 수는 없다.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결격이 없어서 개공이 됐지. 개공이 돼서 중개업을 하다가 파산 선고 받았다. 그럴 수도 있다 없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중개업을 하다가 금고나 징역을 선고받았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거지. 자, 개공이 중개업을 하다가 결격이 되면 이자는 더 이상 중개업을 할 수 없게 만들어야 되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선택하세요. 첫 번째, 가둔다. 두 번째, 등록 취소한다. 왜 이렇게 잘해? 그렇습니다. 자, 이걸 이해를 좀 해야 돼요. 다시 보십시오. 결격이 있으면 개공될 수 없죠. 네? 결격이 없어서 개공이 됐죠. 그럼 중개업을 하다가 결격이 되면 처음으로 얘를 돌려야지. 그렇죠? 맨 처음으로 이자를 되돌려 놔야 됩니다. 그러려면 등록을 취소하면 되는 거죠. 이게 등록 취소죠. 자격 취소는 할 필요 있어 없어? 자격 취소는 아니지. 결격이 있어도 공인중개사는 들 수 있는 거잖아요. 등록만 취소된다. 어떤 취소? 절대적 등록 취소가 된다.
그럼 이자는 뭘로 돌아간다? 공인중개사로 되돌아간다. 자, 그럼 이자는 언제 다시 개공이 될 수 있을까? 자,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면 아마 이렇게 답하실 거예요. 등록 취소가 되면 몇 년이 지나야? 3년이 지나야 다시 개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공부했잖아요. 네, 그거는 원칙이고요. 이거는 예외입니다. 현재 답은 잘 하신 겁니다. 현재까지 배운 걸로 답을 하셨으니까 예외가 있어. 자, 왜 그런 건지 잘 보세요. 자, 결격이 되어서 등록 취소가 됐습니다. 근데 이자는 등록 취소가 되고 3년이 지났어요. 3년이 딱 지났는데 여전히 결격 사유예요. 그러면 등록을 못하게 해야죠. 이 말 이해는 되죠? 네. 자, 그리고 등록 취소가 됐어. 근데 1년이 지났어, 1년. 1년이 지났는데 그 결격이 없어진 거야. 그럼 등록할 수 있게 해야죠. 그러니까 다시 등록증이 양도되거나 이중 등록이나 이중 소속이나 이런 걸로 등록 취소가 되면 딱 3년 안에 등록을 못하게 하는 건 충분히 이해가 돼요. 이해가 되는데, 자, 무엇 때문에? 결격 사유 때문에 뭐가 되면? 등록 취소가 되면은 이거는 딱 몇 년 동안 못하게 막는다. 그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몇 년이 지났던 관계없이 그 결격이 어떻게 되면? 없어지면은 그때 개공이 될 수 있게 해주는 게 맞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이제 우아하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 결격이 해소되면 이렇게 표현해요. 결격이 해소되면 다시 개공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원칙은 등록 취소되면 몇 년 지나야 되지만 3년 지나야 되지만 예외도 있다 이거지. 자, 그럼 제가 여러분 실력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문제 한번 내볼 테니까 맞춰봐봐요. 자, 부담 갖지 말고요. 개공이 결격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 등록 취소 후 3년 이내에 개공이 될 수 없다. 틀렸죠? 틀렸습니다. 왜? 등록 취소 후 3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그 결격이 뭐 되면? 해소되면 개공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거지. 지금은 그렇게 이해만 하고 지나가면 돼요. 한 가지 더 알게 된 것이 이겁니다. 중개업을 하다가 결격이 되면 뭐 된다? 등록이 취소된다. 그리고 시간이 얼마 지났던 관계없이 결격이 해소되면 개공이 될 수 있다. 자, 중요한 거 하나 배웠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덩어리. 자, 법인이 만들어졌고요. 법인은 사원, 임원, 전원 다 뭐가 없어야 돼? 결격이 없어야 당연히 법인인 개공이 될 수 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그렇죠. 사원, 임원은 법인과 한 몸이라고 그랬잖아요. 사원, 임원 전원 다 결격이 없어야 법인인 등록이 되겠네요. 그렇다면 사원, 임원이 결격이 없어서 법인인 개공이 되었어요. 근데 중개업을 하다가 사원이나 임원 중 한 사람이라도 결격이 되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사원, 임원이 결격이 되면 그 법인이 결격이 된 거죠. 그러면은 법인인 개공이 결격이 된 거네. 그럼 개공이 결격이 되면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등록 취소가 되어야 되는 거죠? 이해를 해야 한다니까요? 등록 취소가 되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그 임원 10명 중에 한 사람 때문에 나머지 사람들이 피해를 본다는 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곧바로 취소를 하는 게 아니고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만 된다. 바로 취소하지 않는다 이거야. 그리고 그 임원의 결격 사유를 2달 이내에 해소를 해주면 등록 취소를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아니, 사람을 새로 구하려면 시간 좀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몇 달 준다고? 2달. 2달 주고 내보내고 새로운 사람 채워라 이거죠.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시험 문제는 이렇게 내요. 시험 문제를 낼 때는 법인인 개공의 임원이 결격에 해당하고 그 결격을 2월 이내 해소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된다. 오, 너무 잘하신다.
잘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문장은 한 문장으로 문제를 내야 되거든요. 한 지문에 마침표가 2번 찍히는 건 없습니다. 절대 그렇게 문제를 내서는 안 됩니다. 됐죠? 네. 근데 이거는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마침표. 2달 이내 해소하면 등록 취소하지 않는다. 마침표 2문장이니까 합쳐내는 거예요. 2달 이내 해소하지 않으면 뭐 된다. 등록 취소가 된다. 이렇게 문제가 나와요. 자, 됐고요. 자, 이제 세 번째 덩어리. 세 번째 덩어리는 이자는 공인중개사인 자, 이자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 둘 다 결격이 없어야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다. 여기가 문제 없죠? 문제 없죠? 네. 자, 그럼 이자는 결격이 없어서 소속 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되었습니다. 이자들이 개공의 중개업무를 도와주다가 결격이 되었다. 이걸 생각해 보는 거죠. 방금 사원 임원이 결격이면 법인인 개공이 결격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데리고 있는 소공보조원이 결격이 되었어. 그럼 내가 결격인가?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잖아. 그러면 니들이 결격인데 내가 니들을 2달 이내 해소를 안 하면 나는 등록 취소가 되면 돼야 안 돼? 안 되죠. 등록 취소 한 단계 밑에가 뭐죠? 등록 취소보다 한 단계 아래에 있는 거. 그렇죠. 업무정지. 우리가 그런 걸 배운 이유가 있네. 자, 무슨 사유가 된다? 업무정지 사유. 업무정지 사유가 되고, 업무정지 사유가 되고, 그것도 역시 몇 달 이내? 2달 이내 그 결격을 해소해주면 업무정지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 그럼 이제 두 가지를 헷갈리지 않게 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사원 임원이 결격이면 무슨 사유다? 결동시 사유다. 소공보조원이 결격이면 무슨 사유다? 업무정지 사유다. 이거 바꿔치기해서 내겠네, 문제이. 자, 이게 결격의 가장 기본입니다. 기본기를 잘 갖추셔야 됩니다. 다 적으셨죠? 네. 우리 학원이 올해 오신 분들이 굉장히 차분하세요. 아직 뭐 본질이 드러나진 않아서인 것 같긴 하긴 한데요. 굉장히 차분하세요. 그거 느끼시죠? 제가 그렇죠. 제가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 모르겠네. 느끼시죠? 이거 참 물어보기도 시기하네 또. 물어봤다는 거 지금 작년부터 계셨다는 얘기인데. 자, 굉장히 차분하세요. 차분한 건 장단점이 있죠. 물어보면 이러고 계신다는 그런 문제가 좀 있기는 해요. 자, 38쪽. 이제 중간에 결격의 내용이 있죠? 여기부터 시작을 할게요. 문제는 이런 문제가 나와요. 결격인자를 찾아라. 또 결격이 아닌 자를 찾아라. 이런 문제가 매년 나와요. 매년 나옵니다. 결격인자 찾아라, 아닌자 찾아라. 그러면 이제 결격이다 아니다를 판단만 할 줄 알면 되는 거죠. 그럼 미성년자라고 뜨면 뭐라고 풀어? 결격이라고 푸시면 되죠. 그리고 당연히 이렇게 나옵니다. 19세 달하지 아니한 자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19세 달하지 아니한 자라고 나와도 뭐라고 풀어요? 결격이라고 풀면 돼요. 현재 만 19세 되어야 성년 되는 거죠. 원래 20세였다가 19세로 줄었잖아요. 2013년에. 모르시더라고 잘 모르시더라고요. 자, 19세. 그 다음에 이제 시험에 혼인한 미성년자가 참 시험에 잘 나와요. 꼭 혼인을 해, 미성년자가. 왜냐하면 그 민법에는 미성년자가 혼인을 하면은 성년으로 본다. 이렇게 된 규정이 있어요, 민법에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미성년자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있다. 소유 부동산이 있는데 원래는 팔려면 부모의 동의가 있어야 되나 혼인하면 성년이 되기 때문에 부모 동의 없이도 처분이 가능하다. 이게 민법의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 법에는 그런 규정이 있어 없어? 무슨 말이냐면 혼인했을 때 결격이 아니다 이런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공인중개사 법대로 우리를 문제 푸는 거잖아요. 이게 혼인한 미성년자도 뭐라고 푼다? 결격이라고 문제를 풀어주는 거예요. 됐죠? 네. 시험에 꼭 누가 나온다? 혼인한 미성년자가 나온다. 까져가지고 까진 미성년자가 나온다고. 가시네가 벌써 시가가지고 말이에요. 내일 모레 애 난대요 지금. 자, 그래서 애 둘난 미성년자라고 떠도 뭐라 풀어? 결격! 이라고 풀어요.
그렇게는 안 나옵니다만. 양가로 2번. 양가로 2번은 한정치산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한정치산자는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분이에요.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분. 날씨 화창하면 나도 화창해. 흐려지면 나도 우울해지는 분 있죠. 우리하고 크게 다르진 않아요. 죄송합니다. 자, 좀 우리 평소보다 심한 분이죠. 그럼 금시산자는 누구예요? 금시산자는 어떤 분이에요? 나갔다가 안 들어와. 누가 심한지만 알면 돼요. 자, 다시 한정치산자는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분. 금시산자는 나가서 안 들어오는 분. 네, 그게 이제 금시산자입니다. 근데 이제 그걸 왜 써야 되냐면 우리 법에는 이제 시험이 안 나올 텐데 잠깐만 보십시오. 2013년에 민법이 개정됐어. 7월 1일자로 민법이 개정돼서 기존에 한정치산자 무슨 뜻이었냐면 이게 치산이 재산을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재산을 다스리는 걸 한정적으로만 허용한다는 얘기예요. 예. 금은 뭐예요? 금. 이걸 금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더 심하잖아 느낌이. 심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 용어를 없앴어요. 없애고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이런 표현을 이제 쓰게 됐어요. 쓰게 됐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날 이후로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는 새로 배출되지는 않는다. 하지만 기존의 한정금치산자는 어떻게 되느냐?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자동으로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고 이제 배우자나 친족 이런 사람들이 신청을 해야 변경이 되는 거고 변경 안 하는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도 뭐다?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이에요. 이고 그리고 기존의 민법 적용이 그대로 돼요 지금. 되는데 어떻게 했냐면 이날 이후로 5년간만 이 제도를 유지한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민법 만들 때. 그럼 이제 2018년 7월 1일 되면 이제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험에는 이제 안 나온다는 얘기죠. 이게 이제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오는 얘기. 내년에 7월 1일 이후에 우리 시험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험에는 안 나온다. 이제 신경 안 써도 된다 이제. 그럼 이제 누구만 풀면 된다. 피한정 후견인 나오면 결격 이렇게 풀고 피성년 후견인 나와도 결격 이렇게만 풀면 된다 이거예요. 누가 조금 더 심한 분인지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써드린 거예요. 피한정 후견인은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자고요. 그리고 피성년 후견인은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이니까 좀 더 심한 분이죠 그분이. 네. 그렇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갑니다. 파산 선고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라고 뜨면 뭐라고 풀어요? 결격이라고 풀어요. 파산 선고 받으면 결격이 되는 거고 채무를 변제하고 법원에 신청해서 복권 받으면 결격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권된 자 이러면 결격이 아니라고 풀면 되고요. 네. 그렇게만 물어봐요. 또 4번 가죠. 양가로 4번에 모르는 용어가 쭉 떠 있죠. 금고 또는 징역에 실형 선고를 받고라고 써 있네요. 원래는 법조문이 이렇게 돼 있어요. 금고 이상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원래는 우리나라 형법에는 9가지 형벌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죠. 했던가? 안 했다고요? 네, 우리나라 형법에는 9가지 형벌이 있어요. 9가지가 있는데 제일 센 게 뭐게요? 사형이겠죠. 그 다음에 있는 건 그냥 징역이라고 하면 돼요. 네, 징역. 그 다음에 있는 건 금고예요. 금고 이상은 금고와 징역과 사형 이걸 말하는 거죠. 근데 사형 선고받고 개공이 될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빼고 금고와 징역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럼 금고와 징역은 어떤 차이냐? 금고와 징역은 둘 다 교도소에 가는 건 똑같아요. 똑같은데 징역은 가서 노역을 하는 거, 금고는 안 하는 거. 빵에만 앉아있는 게 뭐고? 금고. 가서 노역하는 건 뭐? 징역. 이거라고. 둘 다 교도소 가는 건 똑같은 거예요. 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돼요. 네, 이런 걸 이제 형벌, 신체형이라고 그러고 재산형이 있어요. 뭐 과료도 있고 몰수도 있고 있는데 벌금형도 형벌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벌금형도 뭐다? 형벌이다. 이 정도는 알고 가야 된다. 우리가 시험 볼 때 필요한 건 3가지예요. 금고, 징역, 벌금 3가지 말면 돼. 다시 금고 또 징역 그리고 벌금. 벌금도 뭐다? 형벌이다. 네. 자 그러면 금고 이상 이렇게 얘기하면 금고 또는 뭐다?
징역이다. 금고나 징역에 실형 선고를 받았다. 이 말은 감옥 가는 선고를 받았다는 얘기죠. 그럼 감옥에 가는 걸 뭐라고 하느냐? 집행이라고 그래. 집행. 실형을 선고받았고 이 형을 집행하는 거죠.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럼 집행이 종료되었다. 그럼 이 무슨 말이에요? 다 살고 나왔다는 얘기죠. 네. 근데 이어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그 집행이 면제되었다는 말 나오죠. 찾았어요? 자, 면제되었다는 건 처음부터 집행을 안 받은 게 아니라 도중에 살다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살다가 사면된 거를 뭐라고 한다? 집행 면제라고 해요. 그럼 둘 다 감옥 나왔네. 그럼에도 전과자니까 그러고도 몇 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3년이 아직 경과되지 않은 자는 뭐라고 하자 우리? 결격이라고 풀자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칠판 보시면서 듣고 따라서 하실게요. 뭐 거기 그대로 읽어도 상관없습니다만 이왕 보면서 합시다. 금고징역 실형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시작. 금고징역 실형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라고 뜨면 결격. 한 줄 더. 시작. 금고징역 실형 선고를 받고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라고 떠도 결격. 이렇게 풀면 됩니다. 다 했어? 이게 다야? 이렇게만 물어봐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근데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법 위반해서 징역 받을 수 있죠. 뭐 아까 이중 등록, 이중 소속, 양도되어 다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의 벌금이잖아요. 중개사법 위반으로 징역 받을 수 있어. 다른 법 위반해서도 금고란 징역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런 거죠. 중개사법 말고 다른 법을 위반해서 금고징역을 받으면 결격이다 아니다? 응? 이다 아니다? 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뭐예요? 앞에 뭐 무슨 법 위반하여 이런 말이 있어 없어요? 없기 때문이에요. 네? 어떤 법을 위반했는가 따져 안 따져? 안 따집니다. 생각 좀 해보세요. 그리고 다른 법으로 징역받으면 덜 나빠요? 덜 나빠? 똑같이 나빠? 똑같이 나쁘잖아요. 그래서 앞에는 무슨 법 위반은 읽을 필요가 있다 없다? 읽을 필요 없이 이 말 뜨면 무조건 뭘로 풀어? 결격으로 풀면 돼요. 네, 됐습니다. 자, 이제 5번 갑시다. 뭐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아무나 감옥 가는 거 아니잖아요. 네. 자, 곧 가실 분들 많죠. 우리나라에 곧 가실 분들 많아요. 네. 자, 그렇습니다. 5번. 금고징역에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라고 써 있죠. 자, 집행유예 우리 살면서 많이 들어보죠. 많이 들어봐요. 적어도 이 정도는 알아요. 감옥 가, 안 가? 안 가. 이 정도는 알잖아요. 네. 그럼 집행유예는 뭐냐? 정확하게 좀 말씀드리죠. 자, 금고나 징역입니다. 금고나 징역에 선고는 받은 거예요. 선고는 받았으면 이제 선고 받았으면 집행해야 되죠. 감옥 가야 되는데 그 감옥을 가는 것을 미룬다 이 말이에요. 선고는 받았으나 감옥 가는 건 미룬다. 예를 들어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 너의 그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한다. 이렇게 되었다고 쳐. 그러면 징역 1년을 선고는 받은 거죠. 받은 거기 때문에 평생 징역 1년의 전과자예요. 이걸 일단 착각하면 안 돼요. 죄가 없다는 말이 절대 아니에요. 징역 1년 선고는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는데 네가 저지른 범죄가 그다지 중범죄는 아니야. 그리고 너 아니면 네 식구들 멀게 살 사람 없어. 그리고 과거를 보니까 나쁜 짓 안 했어. 지금 눈물이 뚝뚝 떨어지게 반성을 해. 이런저런 사정을 고려해서 너의 감옥 가는 걸 2년간 미뤄줄게. 여기까지 얘기하면 누가 또 그래 2년 있다 가는 거냐고. 그럼 지금까지 뭐하러 2년 있다가 그렇습니다. 2년간 착하게 잘 사는 거 본다는 얘기지. 착하게 잘 살면 감옥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이 뜻이에요. 감옥만 안 간다. 그 대신 너는 평생 이 징역 1년의 전과자인 건 맞다 이 말이지. 네. 좋아요? 자, 그럼 이제 됐어요.
중범죄자에게 집행유예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안 주죠. 징역 3년 이하의 범죄에 이어야만 가능하다. 그래서 그 삼성 부회장이 그 저번에 그 1심 선고 나와서 그때 사람들이 많이 비난했잖아요. 처음에 검찰이 구형한 건 10년이에요. 10년을 때려주세요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어. 근데 거기에 반까지 깎아서 이게 선고를 할 수 있는 거래요. 법적으로. 그래서 몇 년 때렸어요? 5년을 때렸어, 5년. 1심에서 5년이 나왔죠. 1심부터 집행유예 나오면 사람들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날 거 아니야. 5년을 때렸지. 겨울까지만 잘 참으라고 했겠지, 아마. 네. 그리고 이제 2심에서 그 5년의 반을 줄이면 어떻게 돼요? 2년 6개월이 되잖아요. 2년 6개월이 되잖아요. 2년 6개월이 되면 이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거죠. 됐죠? 네. 그렇게 지금 가는 전략이 아니냐 이런 비난을 받았었어 저번에. 네. 그랬었다고요. 그랬었다는 얘기죠. 뭐 어떻게 될지 모르죠 뭐. 자 5번은 그렇습니다. 금고나 징역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는 결격이다. 그럼 무슨 기간 동안 결격이라는 얘기다? 집행유예 기간 동안 결격이라는 얘기니까 집행유예 기간만 지나면 결격이 아니에요. 그럼 아까 저 사람 몇 년이에요? 그러면? 2년 동안 결격이 되는 거예요. 앞에 1년을 더하면 안 돼요. 문제는 이렇게 나와요. 간단해요. 금고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뭐예요? 결격.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 결격. 이렇게 풀면 되고 조금 어렵게 나온 게 이 정도였었어요. 징역 1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2년간 유예된 경우 그 유예기간이 경과한 공인중개사는 등록할 수 있다. 5.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뭐만 지나면 된다. 집행유예 기간만 지나면 된다. 6번 가보면은 6번에 벌금형 있나요? 벌금형이라고 있잖아요. 벌금형도 뭐다? 형벌이다. 벌금형도 형벌인데 벌금형은 금고징역보다 약하죠. 그래서 앞에 무슨 법을 위반하여?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하여 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몇백만 원 이상, 300만 원 이상일 때 벌금형 받고 3년이 안 된 자는 결격으로 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 음주운전하면 무슨 법 위반이에요? 도로교통법 위반이죠. 자,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음주운전해서 벌금형을 300만 원 받았다고 할게요. 이 사람 3년간 중개업을 못하게 해야 돼? 말이 안 되잖아요. 아, 음주운전하고 중개업보다는 뭔 상관이야? 운전만 부담 되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격이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벌금 앞에는 꼭 무슨 법일 때만 공인중개사법 위반일 때만 문제 내기 딱 좋은 거죠 이제. 그리고 100만 원, 200만 원도 결격이 아니다. 아닌 걸로 하자 이거죠. 그래서 가장 시험에 잘 나옵니다. 6번이. 자, 방금 우리 4번, 5번, 6번은 금고, 징역, 벌금 이런 형벌을 본 거죠. 형벌을 본 거고 지금부터 7부터 11번까지는 전부 다 자격 취소, 자격 정지, 등록 취소, 업무 정지가 쭉 이어 나오죠 이제. 좋아요? 자, 자격 취소되고 몇 년 안 된 자,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결격을 하는데 잠깐만 생각 좀 해볼게요. 밑에 적혀 있긴 한데요. 자격 취소된 사람은 3년 동안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시험 못 본다고 그랬죠. 잠깐 여기 보시죠. 자, 3년 동안 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는 얘기는 당연히 개공될 수 없고 소공될 수 없는 건 당연한 거잖아요. 자격증을 못 따니까 3년간 자격증을 못 따면 이게 될 수 없는 건 당연한데 이 자를 굳이 결격 사유에 또 추가해서 적은 이유는 뭐냐 이거지. 그 이유는 다 적어놨습니다. 뭐 될까봐. 중개보조원이 될까봐 이것도 못되게 막으려고 결격에 추가한 것이다 이거야. 그럼 생각해보시면 이 사람이 결격에서 빠지면 시험만 못 보죠. 시험만 못 보잖아요. 3년 동안 시험을 못 보면 개공, 소공은 안 되지만 보조원이 될 수 있잖아요. 네. 자, 이 길도 막았다. 그래서 무슨 여기에 결격이 포함되어 있다 이거예요. 밑에 적어드렸죠. 뭣도 될 수 없도록 중개보조원도 될 수 없도록 결격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다. 자격정지는 소공이 받는 거죠. 소공이 받는 건데 자격정지는 아무리 세봐야 몇 개월이랬어요? 6개월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예를 들어 이자가 자격정지 6개월형을 받았어요. 자격정지 6개월을 받았는데 사장님한테 사장님 나 잘라주세요. 그리고 잘리고 나면 이 사람은 소공이 아니죠. 그리고 내일 모레 옆집에 취직해.
이거는 자격정지 준 의미가 없잖아 또. 그러니 무슨 기간 동안은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자는 무조건 결격으로 하자. 개공, 서공, 보조원, 사원임원 될 수 없도록 하자 이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사실은. 되게 간단한 거예요. 자 9번 갑니다. 9번이 좀 어려운데요. 개공이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이 취소됐어요. 그 등록이 취소되고 몇 년이 안 된 자는 3년이 안 된 자는 결격이다라고 그랬어요. 네. 근데 이게 아까 제가 그랬죠. 원칙이고 뭐가 있다고? 예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1번 등록증에 양도되거나 또는 이중 등록이나 또는 이중 소속이나 이런 것들로 등록이 취소된 자는 등록 취소되고 3년 이내에는 개공이 될 수 없는 결격입니다. 이게 원칙이라는 거죠. 예외는 그거 뺐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예외는 결격 사유로 뭐 되면 등록 취소가 되면 취소되고 3년이 되지 않았더라도 그 결격에서 뭐 되면 해소되면 개공이 될 수 있다 이거죠. 적을 필요 없어요. 나중에 기본서라면 다 나오니까. 지금 할 필요는 없는 내용이 원래는. 근데 서비스 차원에서 예외 하나만 더 해드릴게요. 예외. 지난주에 우리 이거 공부했나요? 개공의 사망, 법인의 해산은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다. 이렇게 공부한 적 있나요? 절등취 사유가 된다고. 사망 해산 사실을 등록한 청은 모르죠? 모르잖아요. 어떻게 물어보면 어떻게 좀 이렇게 반응질이나 좀 해봐요. 그래야 저도 진행을 하지요. 네. 사망 해산 사실을 등록한 청은 모르죠? 이것도 답을 못 하세요? 뭐 별거 물어봤나요? 네. 자, 그렇습니다. 사망 해산한 사실을 시청 부동산 중개업 관련 공무원이 바로 알 리는 없잖아요. 바로 알 리는 없습니다. 그 사실을 알 때까지는 여전히 컴퓨터에 개공이라고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 사실을 알게 되면 서류상 등록을 취소하는 처분을 하긴 해야 되는 거죠. 등록을 없애는 처분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그래서 사망 해산은 무슨 사유다? 절등취 사유다. 그러니까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개공이 사망하면 등록한 청은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맞는 말이에요. 이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맞는 말이라고요. 일단 법인인 개공이 해산하면 등록한 청은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이걸 되게 잘 내요. 왜? 우리 같이 이상하게 생각하니까요. 죽었는데 뭔 등록 취소야? 이렇게 생각하는 말도 안 되는 분이 계시니까요. 되셨어요? 자, 그럼 이제 문제는 사망 해산하면 등록이 뭐 된다고? 취소된다고. 그러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 한번 물어보죠. 사망해서 등록 취소됐어. 그럼 3년간 중개업 등록이 안 된다고? 그럼 3년 후엔 되고? 귀신 나오겠네. 이게 시험엔 절대 안 나오는 예외죠. 시험엔 전혀 낼 수가 없는 예외. 해산이 이게 시험에 나와요. 이건 나오고 이번 28회에 처음 출제됐어요. 법인이 망해서 청산 절차를 거친 다음 법원에 가서 해산을 신청해서 등기부에 해산 등기가 되면 회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해산이 되면 뭐 된다? 등록 취소된다. 등록 취소되고 3년이 되지 않았다. 그 임원 결격이다 아니다? 해산으로 등록 취소되고 아직 3년이 되지 않은 그 법인의 임원이었던 사람 결격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망한 죄로 회사가 망한 죄로 니네는 3년 동안 이제 다 막히는 거예요 앞길이? 그건 아니라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이걸로 등록 취소된 경우는 아예 결격이다 아니다? 아닌 걸로 해야 상식이 맞는 거죠. 됐어요? 다시 문제 내볼게요. 법인인 개공의 뭐로? 해산으로 등록이 취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임원이었던 자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다 라고 한번 이해를 해보는 것도 괜찮은 거지. 그러니까 이제 방금 뭐냐면 등록 취소가 되면 원래 몇 년 지나야 됐지만 3년이 지나야 결격에서 벗어나는 것이지만 예외가 있구나. 등록 취소가 되어도 아예 결격이 아닌 경우도 있고 아까처럼 해산 그리고 그 결격으로 취소된 경우는 그 결격 사유가 뭐 되어야? 해소되어야 개공이 될 수 있는 경우도 있더라 이거지. 이거 원래 심학습이에요. 지금 할 단계는 아니고 이 정도면 돼. 그냥 듣고만 지나가시면 되고. 근데 거기에 동그라미 2번 하나 해야 돼요. 동그라미 2번은. 여기 보십시오. 어떤 경우가 있느냐.
이거는 이때는 2014년 5월 1일 날 개공이 등록증을 대여하고 중개업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적발이 안 된 상태에서 적발이 안 되고 이자는 폐업을 했대요.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적발이 안 되고 폐업을 했다. 언제냐면 2014년 7월 1일 날 폐업을 했대요. 그리고 1년이 지났대. 1년이 지났으면 이건 2015년 7월 1일이죠. 이날 다시 등록을 했대요. 다시 등록한 걸 재등록이라고 그래. 재등록. 자, 근데 얼마 후 9월 1일 2015년 9월 1일 날 내가 옛날에 그 등록증 되어 있죠. 이것을 위반했던 게 이날 적발이 됐다. 뭐 그럴 수도 있나? 그럴 수도 있나? 그래 되잖아 지금.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됐다 운이 없으면 그럴 수도 있는 거죠. 네. 자, 이 경우도 이자에게 등록 취소를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합니다. 하니까 지금 했겠지 이런 거를. 안 할 것 같으면 뭐 이렇게 길게 쓰겠습니까? 할 것 같잖아 느낌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행정처분 곧 적발이 될 것 같으니까 얼른 폐업을 했다. 이렇게 악용될 수 있거든 이게. 그래서 나중에 재등록해 들어오면 옛날 게 걸려도 취소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등록 취소가 되면 몇 년 지나야 된다고? 3년이 지나야 개공이 될 수 있다면서요. 그럼 3년 동안 중개업 못 하는 거죠. 근데 이미 얼마 동안 중개업을 안 했어요. 1년 동안 중개업을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 1년은 빼준대요. 그럼 앞으로 몇 년 지나면 2년 지나면 다시 중개업 등록이 된다. 이런 제도도 현재 만들어져 있다. 그게 동그라미 2번입니다. 폐업을 했고 뭘 했는데? 재등록했는데 폐업 전에 위반했던 것으로 뭐가 되었다? 등록 취소가 되었다면 3년에서 폐업 기간을 공제한 기간 동안 결격 사유 기간이 됩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냥 그런가 보다 지나면 됩니다. 그런가 보다 이런 것도 있구나. 지가 아무리 어려워봐야 지금 다른 과목보다 낫잖아요. 네? 자, 10번 업무정지 받자마자 뭘 하였대요? 폐업 신고를 했대요. 그랬어도 그 업무정지 기간이 다 경과되기 전에는 결격이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되는 거죠? 너무 상식적인 문장이잖아요. 네. 자, 11번 가죠. 잠깐 여기 보십시오. 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이 법인인 개공이 처음 만들어질 땐 갑과 을만 대표자하고 공인중개사 임원 둘만 있었대요. 이때 업무정지 사유를 위반했대요. 위반했는데 얼마 후 새로운 임원이 이 법인으로 들어왔대요. 지금 들어왔는데 업무정지 위반한 게 이때 적발되어 이 기간 동안 업무정지라고 했을 때 이 병이라는 사람은 위반할 당시에 있었다 없었다? 없었으니까 이 기간 동안에는 갑과 을만 결격으로 하자는 제도를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됐죠? 법인은 그 사원 임원인 법인과 한 몸이기 때문에 문장 읽어보죠. 업무정지 받은 법인인 개공에 업무정지 뭐가 발생한 사유가 발생한 당시에 사원 임원이었던 자들은 사유 발생 당시 여기가 포인트죠. 사유 발생 당시 사원 임원이었던 자들은 그 법인의 업무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으면 결격을 하겠다. 나중에 이제 기본서 나오면 이런 것도 배워요. 사유 발생 후 새로 들어온 사원 임원은 결격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나오겠지 또. 마지막 사원이나 임원 중 결격 사유가 있는 자가 있으면 그 법인은 결격이다 이 말이지. 문제 이렇게 나와요. 결격인자 찾아라. 1번 미성년자가 임원으로 있는 법인. 그러면 결격 이렇게 보면 돼. 징역형의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가 집행유예 기간 중인 자가 있는 자가 사원으로 있는 법인 이러면 결격 이렇게 풀면 된다고요. 할만하죠? 네. 이렇게 해서 힘들게 개공이 됐습니다. 이렇게 힘들게 개공이 되었고 이제 개공이 된 이후에 하게 되는 일들을 우리 잠시 후에 우리 만나서 해요. 40쪽부터 시작됩니다.